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볼로냐 vs 아탈란타. 이번 볼로냐와 아탈란타의 맞대결은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포백과 쓰리백이 만들어내는 측면 숫자 싸움과 포메이션 상성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아탈란타는 쓰리백 기반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양측면에 윙백이 각 한 명씩 배치되는 구조를 쓰고 있다. 반면 볼로냐는 포백 기반 4-2-3-2를 사용하면서 양측면에 풀백과 윙포워드를 동시에 세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측면에서 2대1 구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측면 숫자 싸움에서는 볼로냐가 수적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고, 이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 윙백을 안과 박 사이에 끼워놓은 채 하프 스페이스까지 파고드는 그림을 설계할 수 있다. 측면에서 볼을 소유한 뒤 풀백과 윙포워드가 삼각형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하프 스페이스로 진입하면 아탈란타 3백은 옆으로 넓게 끌려다니며 박스 안 숫자와 마킹 밸런스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달린가는 이런 상황에서 박스 안에서 니어, 포스트와 중앙을 번갈아 움직이며 크로스와 컷백 두 가지 옵션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오르솔리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을 수 있는 각을 잘 만들기 때문에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든 뒤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패턴에서 슈팅과 라스트 패스 선택지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 모로는 더블 볼란치 지역에서 세컨볼 경합과 전원 패스를 책임지며 상대가 역습을 노리는 상황에서도 1차 차단 역할을 수행해 위험 상황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3백과 윙백의 장점을 살려 공격적으로 나서고 싶겠지만 라인을 너무 올리면 볼로냐의 측면 숫자 우위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그대로 노출되는 위험이 커진다. 반대로 라인을 지나치게 내리고 블록을 형성하면 볼로냐의 풀백과 윙포워드가 측면에서 볼 점유를 이어가며 박스 주변에서 크로스와 컷백 찬스를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게 된다. 교체 전력 측면에서도 볼로냐는 측면과 이선에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는 카드가 상대적으로 더 풍부해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압박과 침투 강도를 유지하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이 경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볼로냐가 측면 수적 우위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앞세워 경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아탈란타 역시 스카마카와 파살리치, 케텔라이르의 조합으로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측면 숫자 싸움에서 밀리는 흐름을 끝까지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포백과 쓰리백의 상성 차이가 누적되면서 홈볼로냐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지배하는 쪽으로 경기 그림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볼로냐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나폴리 vs 헬라스 베로나. 이 경기는 양팀의 전술적인 디테일보다 전력과 수비 조직력의 차이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매치업이다. 강등권 베로나는 시즌 내내 라인 간 간격이 정리되지 않아 중원과 수비 사이 공간을 상대에게 쉽게 내주는 경기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페널티 박스 앞과 하프 스페이스 구간이 동시에 열리다 보니 상대 이선 자원들이 박스 근처에서 여유있게 공을 다루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이렇게 불안한 강등권 베로나의 수비 조직을 상대로 나폴리의 에이스 다비드 네레스가 절묘하게 하프 스페이스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며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그림이 그려진다. 네레스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어들며 수비 한 줄을 끌어내면 호일루는 골문 앞 공간을 선점하고 낮은 크로스나 컷백을 한 번에 마무리하는 패턴을 노릴 수 있다. 맥토미니는 후방에서 공을 회수한 뒤 단순히 옆으로만 배분하지 않고 직접 박스 근처까지 올라가 세컨 슈팅 찬스를 열어줄 수 있는 타입이다. 그래서 나폴리는 네레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호일룬의 박스 장악, 맥토미니의 후발 침투까지 더해지며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흔드는 입체적인 공격 루트를 준비할 수 있다. 반면 베로나는 브라다리치의 오버래핑이 막히거나 복귀 타이밍이 늦어지는 순간 뒷공간이 크게 열리며 나폴리 측면 공격수들에게 수차례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중원에서는 세르다르가 많은 구역을 혼자 커버해야 하는 구조라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방향 전환에 대응하는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 나폴리는 홈 이점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점유율을 쥐고 베로나를 자기 박스 근처에 묶어두는 경기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베로나는 라인을 지나치게 내리며 버티기만 하는 흐름에 빠질 공산이 크고, 한 번 라인이 무너지면 그 이후에는 나폴리 공격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전개가 나올 수 있다. 결국 객관적인 레벨 차이가 심하게 발생되는 경기라 판단되는 만큼 나폴리가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안을 동시에 장악하며 승부의 흐름을 줄 가능성이 훨씬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나폴리 승 추천. 언더오버 오버 강추. 본머스 vs 토트넘. 이 경기는 단순히 전력 비교만으로 보기보다는 홈과 원정에서의 템포멘탈 차이를 함께 읽어야 하는 매치업이다. 본머스는 홈에서 라인을 높게 형성하고 앙투안 세메뉴의 측면 침투를 중심에 둔 전형적인 윙어 활용 패턴으로 상대 포백을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게 만든다. 세메뉴가 측면을 파고들어 깊숙이 들어간 뒤 페널티 박스 안쪽에 자리 잡은 크루피에게 컷백으로 어시스트 각을 만들어주는 루트는 이미 팀 공격의 확실한 무기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테버니어가 이선에서 세컨볼을 계속 수거해주면서 박스 근처에서 추가 슈팅이나 또 다른 크로스로 이어지는 2차, 3차 공격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반면 토트넘은 원정에서 수비 라인을 올렸다가 전환 수비에서 뒷공간을 허용하는 패턴이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한 번 실점한 뒤에는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무너지는 흐름을 자주 보인다.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 수비진은 본머스의 홈템포와 초반 압박, 그리고 세메뉴의 측면 돌파에 의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라인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반부터 본머스가 양쪽 측면에서 꾸준히 크로스와 컷백을 생산하며 크루피를 중심으로 한 문전 마무리 상황을 여러 차례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도가 그려진다. 또한 토트넘 공격도 히샬리송과 콜로 무한히의 움직임을 통해 어느 정도 찬스를 만들겠지만 원정에서 빌드업이 끊기는 순간마다 본머스의 빠른 전환 공격으로 역습을 허용할 위험을 안고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멘탈에서 홈팀이 더 안정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흐름 자체는 본머스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질 확률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본머스의 측면 침투와 컷백 패턴, 그리고 홈에서의 공격 템포가 토트넘의 불안한 원정 수비와 맞물리며 홈팀이 승부의 키를 주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본머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브렌트포드 vs 선더랜드.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공격 루트가 지나치게 단조롭다는 공통점을 안고 출발한다는 점에서 초반부터 화끈한 난타전보다는 조심스러운 탐색전과 루즈한 템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브렌트퍼드는 티아고를 향해 크로스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포스트 플레이에 의존하게 될 텐데 선더랜드 수비가 박스 안 숫자를 충분히 맞춰 들어가면 이 패턴은 상대적으로 수비하기 쉬운 유형이다. 선더랜드 역시 아딕라의 인버티드 돌파를 통해 브로베이에게 공을 몰아주는 전개가 반복될 공산이 크고 이 루트가 막히는 순간 공격이 측면에서 되돌아 나오는 장면이 잦아질 수 있다. 양팀 모두 플래너 외에 뚜렷한 플랜 B가 없고 후반 교체 자원들에게서도 결정적인 공격 방향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경기 전체 템포를 더더욱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하는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대 공격을 읽어내고 대응하기가 수월한 경기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브렌트퍼드는 티아고를 향한 롱볼과 크로스 패턴이 일정 부분은 먹히겠지만 선더랜드 센터백들이 제공권 대결에 잘 대비한다면 치명적인 장면은 제한적일 수 있다. 선더랜드는 초반 돌풍의 에너지와 달리 1월 강행군 속에서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가 서서히 떨어지는 모습이라 높은 라인에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경기 운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양팀 모두 리스크를 과도하게 지기보다는 중원에서 볼을 돌리며 템포를 낮추고 안전한 선택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더 크다. 공격 루트가 서로에게 너무 잘 보이는 구조인 만큼 전후반 내내 슈팅 숫자 자체도 기대보다 적게 나오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함께 전진 속도가 더 떨어지면 과감한 전방 압박보다는 라인 유지와 실점 방지에 초점을 맞춘 운영이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기에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너지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조심스럽게 90분을 소모하는 그림이 어울린다. 그래서 스코어도 0대0 혹은 1대1 같은 저득점 무승부 스코어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양팀 모두 승부를 결정짓는 추가적인 패턴을 가져가지 못할 여지가 크다. 결국 이 경기는 화력을 앞세운 난전보다는 단조로운 공격 루트와 떨어지는 플랜 B 완성도가 만들어내는 지루한 균형 상태 속에서 종료 휘슬을 맞이할 가능성이 짙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크리스탈 피 vs 에스턴 빌라. 이 경기는 양팀 모두 한두 가지 공격 루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서 초반부터 화끈한 난타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예레미 피노의 터치라인 돌파와 하프스페이스 침투, 그리고 마테타의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박스 안에서 제한된 찬스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하지만 피노의 돌파 후 크로스나 컷백이 항상 정확히 연결되기는 어렵고 마테타에게 향하는 볼 역시 수비수들과의 몸싸움 속에서 완벽히 지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슈팅으로 마무리되는 상황 자체가 많지 않을 수 있다. 중원에서 워튼이 템포를 안정적으로 조절해주더라도 지나치게 라인을 올려 리스크를 감소하기보다는 홈에서 실점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아스톤 빌라는 로저스와 틸레만스가 박스 앞에서 빠른 템포의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틈을 노리겠지만 그 이외의 공격 플랜이 뚜렷하게 다양하지는 않다. 부엔디아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아도 주변 동선이 단조로우면 결국 중거리 슛이나 단발성 침투로 마무리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빡빡한 구간에 접어들면서 양팀 모두 풀백과 윙 자원들의 스프린트 빈도가 떨어지고 있어 전후반 내내 측면에서의 폭발적인 돌파가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전체 리듬은 다소 루즈하게 흐를 가능성이 크고 박스 근처에서 공만 돌다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길게 이어질 수 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양팀이 높이를 활용해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여지는 있지만 집중력 문제보다는 체력 관리와 일정 소화에 초점이 맞춰진 시기라 세트피스 전술까지 과하게 준비하기는 어렵다. 또한 후반전에 투입될 백업 자원들 역시 전술 틀을 완전히 재구성해줄 옵션은 아니라 흐름을 뒤집을 만한 강한 임팩트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한 골 승부로 흘러가다가 어느 한쪽이 끝내 마무리를 못하거나 이른 시간에 나온 선제골 이후 양팀 모두 리스크를 줄이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특히 체력적으로 방전된 상황에서는 수비 라인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고 미드필더들이 수비 가담에 더 힘을 실으면서 박스 근처 공간을 좁히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화려한 역습과 다득점보다는 서로 정해진 패턴 안에서만 공격을 시도하다가 큰 득점 기회 없이 90분이 흘러가는 그림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종합하면 단조로운 공격 루트와 빡빡한 일정, 교체 카드의 한계까지 고려했을 때
승부는 한쪽으로 크게 기울기보다는 무승부 쪽으로 닻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에버턴 vs 울버햄프턴. 이번 에버튼과 울버햄튼의 맞대결은 말 그대로 측면 숫자, 싸움만 제대로 읽어도 승부의 방향이 보이는 경기다. 에버튼은 양쪽 측면에 윙포워드와 풀백을 동시에 배치해 폭을 넓게 쓰면서도 필요할 때는 안쪽 하프 스페이스까지 파고드는 전개로 울버햄튼의 수비 블록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 맥닐이 안으로 좁혀 들어오며 왼발 크로스를 올리고 알카라스가 박스 안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를 오가며 세컨 라인 침투를 가져가면 중앙에서는 베투가 제공권을 바탕으로 니어와 파포스트를 동시에 위협하는 균형이 만들어진다. 때문에 측면에서 2대1 구조를 반복해서 만들 수 있다면 에버튼 입장에서는 복잡한 패턴 플레이 없이도 계속해서 크로스를 공급하며 박스 안에서 유효 슈팅을 누적할 수 있는 경기다. 울버햄튼은 황희찬의 역습 한방과 주앙 고메스의 압박 회복 능력을 바탕으로 전환 상황에서 기회를 노리겠지만 윙백 한 명만으로 에버튼의 풀백 윙포워드를 동시에 제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그래서 윙백이 한 번만 타이밍을 잘못 잡아 전진했다가 뒷공간을 내주면 스리백이 커버를 나가는 순간 중앙과 파포스타 쪽 마크가 동시에 헐거워지는 그림이 나오기 쉽다. 에버튼의 코너킥 패턴도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무기다.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을 반대쪽 파포스트로 깊게 집어넣고 박스 외곽에는 알카라스 같은 이선 자원을 세컨볼 대비로 두기 때문에 코너킥 한 번이 단순한 세트피스가 아니라 연속적인 슈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울버햄튼은 수비 시 마크 전환과 세컨볼 정리에서 불안한 장면이 자주 노출되어 왔고 이런 약점이 에버튼의 세트피스 설계와 맞물릴 경우 홈팀 쪽 기대값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버햄튼이 황희찬의 돌파와 전환 속도를 활용해 한두 번 정도는 위협적인 역습 찬스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측면 숫자 싸움을 놓고 보면 에버튼이 훨씬 준비된 쪽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홈 경기장에서 높은 텐션으로 시작할 에버튼은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그리고 측면 우위를 동시에 활용해 경기 흐름을 끊임없이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 할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어느 팀이 중원 싸움이 아니라 측면과 세트피스에서 더 많은 볼을 떨어뜨리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고 그 지점에서 에버튼의 설계와 구조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버튼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플럼 vs 첼시. 이 경기는 양팀이 동일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라인 간격 관리와 파이널 서드에서의 완성도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플럼은 포백 간격이 벌어지고 수비 중원 이선 라인 사이가 늘어지는 바람에 상대 공격수를 등지게 두고 플레이를 허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그래서 중원 장악력이 떨어지고 볼을 탈환한 뒤에도 전진 패스 루트가 막혀 공격 전환 시 템포까지 자주 끊긴다. 라울 히메네스와 스미스 로우의 조합은 이론적으로는 박스 안 마무리와 이선 연계에서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지만 라인 간격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이 그 지점까지 깔끔하게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반면 첼시는 이선 3톱처럼 움직이는 주앙 페드로 네트골 파머 조합이 파이널 서드에서 지속적으로 공간을 만들어낸다. 네트의 측면 드리블과 스프린트가 풀백을 끌고 나가면 주앙 페드로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으며 수비 라인의 틈을 넓히고 그 사이로 콜 파머가 침투하거나 패스를 선택하는 구조다. 특히 플럼처럼 수비 간격이 넓은 팀을 상대로는 파머가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는 순간부터 위협적인 상황이 연속해서 나올 수 있다. 첼시의 에이스 콜 파머가 그 틈을 공략해 상대 파이널 서드 공간을 선점한다면 첼시는 초반부터 슈팅 볼륨과 박스 안 진입 횟수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결국 첼시 선수들 입장에서는 플럼의 구조적인 약점을 활용해 비교적 수월하게 선제 득점을 노릴 수 있고 한번 앞서기 시작하면 전술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플럼은 홈에서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려 하겠지만 빌드업 구간에서 압박을 받을 때 패스 선택이 단순해지고 템포를 끌어올리려다 오히려 공을 쉽게 내주는 장면이 나올 위험도 크다. 반면에 첼시는 탈압박 이후 곧바로 전환 속도를 올려 네트와 파머 쪽으로 빠르게 공을 연결하는 형태의 역습 패턴을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풀럼은 수비라인 간격과 중원 압박 강도에서 오는 구조적인 약점을 먼저 해소하지 못하는 이상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첼시는 이러한 흐름에서 파이널 서드에서의 결정력과 이선 에이스의 한 방을 앞세워 승부처에서 보다 높은 효율을 보여줄 수 있는 쪽이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라인 간격 관리, 파이널 서드에서의 완성도를 종합하면 이 매치업에서는 첼시 쪽으로 승부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구도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플럼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맨체스터시 vs 브라이턴 HA. 이번 매치업은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술적 상성까지 맨시티 쪽으로 기울어 있는 흐름이다. 브라이튼은 중원에서의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는 경우가 자주 나오고 이 순간들이 곧바로 파이널 서드 노출로 직결된다. 그래서 파울로라도 끊지 못하는 장면이 늘어나면 상대에게는 전진 드리블과 페널티 박스 접근 기회가 반복적으로 열리게 된다. 이 틈을 베르나르두 실바가 놓칠 리가 없다. 베르나르두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고 전방으로 전진하기 시작하면 브라이튼 미드필더들은 등을 보며 쫓아가는 수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중앙 수비진은 라인을 내리느냐 압박을 나가느냐 사이에서 갈라지게 된다.
결국 베르나르두가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진입하는 장면이 반복되면 브라이튼의 중앙 지역은 벌어지고 수비 밸런스는 크게 무너지게 된다. 이때 포드는 반대 하프 스페이스에서 이선 침투 타이밍을 맞춰 들어가고 홀란드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 사이를 가르는 움직임으로 피니시 각을 연다. 브라이튼이 라인을 올려 맨시티를 압박하려 해도 맨시티는 워낙 후방에서의 탈압박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 번 패스를 풀어내면 곧바로 수적 우위를 가진 전진 상황이 만들어진다. 반대로 브라이튼이 지나치게 라인을 내리고 블록만 형성하려고 하면 맨시티의 하프 스페이스 점유와 측면, 중앙 전환 패스에 의해 박스 앞이 잠식당한다. 교체 카드 싸움에서도 맨시티는 포지션별로 퀄리티가 보장된 자원을 투입해 후반에도 압박과 점유, 슈팅 볼륨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브라이튼은 특정 구간 이후 경기 집중력과 라인 컨트롤이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된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순한 전력 차이에 그치지 않고 맨시티가 브라이튼의 압박 타이밍과 중원 간격 문제를 정교하게 파고들 수 있는 상성 경기라고 봐야 한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브라이튼의 수비 조직은 새로 간격 유지가 어려워지고 세컨볼 경쟁에서도 뒤로 밀리는 구도가 자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베르나르두의 전진, 포든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 홀란드의 마무리가 단계적으로 맞물린다면 맨시티가 홈에서 경기 흐름을 일찍부터 주도하고 스코어까지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맨시티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라치오 vs 피오렌티나 이 경기는 단순한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중원 간격과 하프 스페이스 관리에서 벌어지는 전술적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라치오는 피사요 델레 바시르를 중원 중심에 세우고 그가 공을 잡는 순간 좌우와 전방의 옵션이 동시에 열리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다. 피사요 델레 바시르가 정면 압박을 한번 흘려보낸 뒤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면 피오렌티나의 헐거운 중원 간격 특성상 수비 라인이 자연스럽게 끌려 나올 수밖에 없다. 이때 자카니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두 번째 패스를 받을 준비를 하고 카스텔리아노스는 니어 포스트로 치고 들어가며 수비수의 시선을 박스 안으로 고정시킨다. 결국 피사요 델레바시루가 중원과 수비라인 사이 공간에서 볼을 오래 소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슈팅각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 피오렌티나는 3-4-3의 숫자 우위를 살리기 위해 중원에서 전진 압박을 시도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압박 라인이 뜨고 뒤쪽이 텅 비는 패턴이 반복된다. 그 결과 상대에게 하프스페이스 돌파를 쉽게 허용하고 수비라인은 볼에 끌려 나오며 박스 앞 공간이 넓게 노출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난다. 이 구조적인 약점 위에 시즌 내내 이어진 부진과 하위권 성적이 겹치면서 선수들의 심리적 무게감까지 더해져 실수를 두려워하는 수비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브라치오는 홈에서 볼 점유를 유지하면서도 피사요 델레바시루의 전진 드리블과 자카니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오렌티나 중원의 균형을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카스텔리아노스는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는 움직임과 박스 안에서의 골 결정력을 바탕으로 박스 근처에서의 작은 틈을 놓치지 않고 마무리까지 연결하려 할 것이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구드문드손과 모이스킨의 개인 기량을 통해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전개와 마무리 사이 연결이 끊기는 순간이 많아 슈팅 볼륨을 충분히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 중원 압박이 어설프게 나가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경기 전체의 리듬은 점점 라치오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리고 중원 간격을 누가 더 촘촘하게 유지하느냐의 싸움에서 라치오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수 있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라치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파르마 vs 인테르 이 경기는 단순한 스쿼드 네임밸류 싸움이 아니라 전술 구조와 조직력의 완성도에서 이미 뚜렷한 차이가 벌어진 상황에서 펼쳐지는 맞대결이다. 파르마는 시즌 초반 포백을 기반으로 한 전술을 준비했지만 기대만큼 안정감을 얻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3백 3-4-3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전술 틀을 바꿨다고 해서 곧바로 조직력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라인 간격과 수비 블록 유지에서 불안정한 장면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3백과 중원 라인 사이 공간이 열리는 순간 상대 이선과 투톱에게 라인 사이 침투를 허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측면 윙백이 전진한 뒤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문제도 동시에 드러난다. 반면 인터밀란은 시즌 초반부터 같은 3-5-1을 유지하며 포지션 롤과 움직임 패턴을 체계적으로 다듬어왔기 때문에 압박과 빌드업, 수비 전환까지 하나의 매뉴얼처럼 작동하는 팀이다. 바렐라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라우타로와 튀랑이 앞선에서 수비 라인을 흔들어주는 구조 덕분에 인터밀란은 상대가 라인을 내리든 올리든 대응 해법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한 팀은 전술 실험과 구조 조정을 반복하고 있고 다른 한 팀은 이미 완성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디테일을 다듬는 단계에 와 있다는 점에서 경기 시작 전부터 조직력의 온도 차이가 분명하다. 축구는 개인 종목이 아니라 11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단체 스포츠이기 때문에 전술 틀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위치가 명확한 팀이 경기 흐름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객관적인 전력 차이뿐만 아니라 전술 완성도와 조직력의 측면에서도 인터밀란이 파르마를 상대로 경기 전반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게 그려지는 매치업이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파르마의 라인 간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바렐라의 이선 침투와 라우타로티랑의 공간 활용이 더욱 날카롭게 살아날 수 있다. 결국 파르마 입장에서는 전술 변화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완성된 3-5,
이 시스템을 가진 팀을 상대로는 그 미세한 어긋남이 더 크게 부각되는 승부가 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르마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토리노 vs 우디네세. 이번 토리노와 우디네세의 맞대결은 겉으로 보기엔 중위권 팀들 간의 승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전술적으로는 측면 숫자 싸움이 판을 가르는 전형적인 상성 매치에 가깝다. 토리노는 4-3-3을 바탕으로 양쪽 측면에 윙포워드와 풀백을 동시에 배치해 측면에서 2명씩 숫자 우위를 만들며 공격을 전개하는 패턴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다. 반면 우디네세는 3-5, 이 구조상 양측면에 윙백 1명씩만 서 있기 때문에 토리노의 윙포워드 풀백 조합과 정면으로 맞부딪혔을 때 수적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토리노는 공을 탈취한 뒤 중원을 거쳐 곧바로 측면으로 전개하는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루트만 반복해도 우디네세의 윙백을 고립시키고 박스 안으로 크로스컵백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여기에 토리노의 공수 간격이 비교적 좁게 형성되어 있어 역습 상황에서도 전방까지 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세컨볼을 주어 다시 공격으로 연결하는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우디네세 입장에서는 윙백 뒷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센터백을 끌어낼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지오반니 시메오네의 박스 안 움직임과 블라시치 카사데이의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겹치며 중앙 수비 라인은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토리노는 코너킥과 세트피스에서 팝포스트 침투와 제공권 높은 자원들을 활용하는 다양한 패턴을 갖추고 있어 팽팽한 경기에서도 세트피스로 균형을 깨거나 리드를 벌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우디네세는 3, 5, 이 특성상 수비 숫자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측면 숫자, 싸움에서 밀리고 전환 속도에서도 뒤처지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더 벌어지고 박스 안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종합하면 측면 숫자, 우위와 촘촘한 공수 간격,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위협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경기 흐름은 토리노 쪽으로 천천히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토리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헐리 vs 맨체스터 유. 이 경기는 단순한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수비 조직력과 라인 간격 관리에서 이미 큰 격차가 벌어진 매치업이다. 벌리는 시즌 내내 3백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공간이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 틈을 파고드는 상대 이선에게 수차례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허용해왔다. 측면에서도 윙백이 전진한 뒤 뒷공간을 메우는 커버 타이밍이 늦어 상대 윙포워드나 인사이드 포워드가 풀백 뒷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수비 문제는 단순히 정신력으로 커버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강등권에 위치한 압박감 속에서도 뚜렷한 개선 없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흐름이다. 당연히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벌어지면 그만큼 슈팅과 침투를 허용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실점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비 조직력의 불안은 하루아침에 나아지기 어려운 부분이라 오늘 경기 역시 벌리의 최종 수비 라인이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맨유는 세스코를 최전방에 세워 벌리의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노리면서 쿠냐를 통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공략하는 입체적인 공격 루트를 준비할 수 있다. 마테우스 쿠냐는 벌리의 측면 수비 뒷공간과 수비,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지점을 정확히 겨냥해 안쪽으로 파고드는 침투 패턴과 컷백으로 양질의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형이다. 마운트가 이선에서 세컨드볼을 회수한 뒤 박스 근처로 침투하며 세스코와 쿠냐를 향해 빠른 전진 패스를 공급한다면 벌리의 수비 블록은 흔들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강등권에 몰린 팀 특유의 조급함과 홈에서의 심리적 부담까지 겹치면 라인 간격은 더욱 무너지고 파울로 경기를 끊는 장면이 늘어나면서 세트피스에서도 불안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벌리가 버티는 축구를 하더라도 구조적인 수비 문제 때문에 90분 내내 실점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흐름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리가 한두 번 역습 찬스를 잡을 여지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결정력과 공격 패턴의 다양성에서 맨유와의 격차는 분명하다. 결국 수비 조직력이 가장 취약한 구간, 즉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가 벌어지고 측면 뒷공간까지 동시에 열리는 상황이 다시 한번 반복된다면 이 경기는 맨유의 공격 자원들이 경기 흐름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벌리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뉴캐슬 vs 리즈유. 이 경기는 포메이션 숫자 싸움보다 뒷공간 스피드와 수비 라인의 기동력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뉴캐슬은 볼테마드와 고든이라는 발 빠른 공격수를 전방에 두고 토날리의 전진 패스를 통해 리즈 유나이티드의 느린 센터백 라인을 정면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구도다. 특히 고든은 풀백과 센터백 사이 뒷공간을 노리는 런을 반복하며 한 번 각이 열리면 수비를 정면에서 돌파하기보다 측면에서 비스듬히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수비 타이밍을 빼앗는다. 볼테마드는 박스 근처에서 등지는 플레이로 볼을 받아준 뒤 곧바로 측면이나 하프 스페이스로 빠지는 2차 침투를 통해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때 토날리가 중앙에서 볼을 잡아 리즈 유나이티드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노려 뒤로 떨어지는 공간에 스루 패스를 찔러 넣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리즈 유나이티드의 3백은 페널티 박스 안 공간을 지키는데 집중되어 있어 순간적인 뒷공간 커버 속도에서 뉴캐슬의 공격진과 뚜렷한 기동력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센터백들이 전반적으로 발이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라인이 올라간 상태에서 뒷공간을 내주면 회복 수비 과정에서 파울 유도나 경고 위험까지 동반될 수 있다.
또한 리즈 유나이티드는 중원 숫자를 많이 두는 구조라 전개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볼을 소유하겠지만 마지막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적인 패턴이 제한적이라는 약점이 있다. 칼버트 루인의 제공권을 활용한 단조로운 전개에 의존하는 구간이 길어질 경우 세컨볼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는 순간 역습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뉴캐슬은 교체 카드에서도 속도와 에너지 레벨이 뛰어난 자원을 투입해 후반에도 뒷공간 침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 흐름이 길어질수록 기동력 격차가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부터 뉴캐슬이 뒷공간을 집요하게 노리면서 리즈 유나이티드 수비 라인의 느린 발을 시험해보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박스 안에서 버티는 데 집중하겠지만 반복되는 침투와 스루 패스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수비 라인의 스피드와 회복 능력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결국 뉴캐슬의 공격 템포와 뒷공간 활용 능력이 리즈 유나이티드의 느린 센터백 라인과 맞부딪히는 순간 경기의 균형은 서서히 홈팀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후반 교체 국면에서는 뉴캐슬이 더 우월한 전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속도 차이를 강조하며 추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뉴캐슬 승 강추 언더 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